몸의 내부 환경의 중요한 4가지 요소, 몸의 독소 상태, 몸의 영양 상태, 몸의 pH 밸런스, 몸의 전하 상태. 병은 몸의 내부 환경이 무너졌을 때 찾아온다.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진다. 당뇨약을 먹으면 당 수치가 조절된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를 맞췄다고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 답은 아니요 이다. 오히려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한다. 부작용이 나타나면 또 그에 대한 약을 먹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약물의 어원은 drug, 마른 풀이라는 뜻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풀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먹는 약은 대부분 석유계 화학 물질이다. 양리학의 시조인 파라셀수스는 모든 약물은 동물이며 용량에 따라 달라질 뿐이라고 했다. 이러한 학문적 정의에 따라 음식은 약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독성이 있는 화학 물질만 약이 될 수 있다. 좀 아이러니하다. 약을 먹는 것은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기 위함인데 독성이 있어야만 약이 될 수 있다니. 약은 어떤 면에서는 치료제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독소가 된다. 약 사용 설명서에도 환자의 상태나 복용 기간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쉽게 말해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용량 차이에서 비롯된다. 알약 하나로 건강해질 수 없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식습관으로 만들어진다.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법.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아프다. 요즘은 주변에서 아토피와 대상포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젊은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아토피 환자는 이렇게 많지 않았다. 대상포진도 마찬가지였다. 오랫동안 병실에 누워 지내는 환자들이나 걸리는 병이 대상포진이었다. 현대의학과 과학은 빛처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종류와 환자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게 현실이다. 어찌나 암 환자가 많은지 대학병원에서 위암 환자는 감기 환자 취급을 받을 정도이고 소화불량이나 만성피로, 비만은 병축에도 끼지 못한다. 50대가 되면 당연하게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유전질환에 걸려도 크게 놀라지 않는다. 이렇게 의학이 발달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건강한 삶은 줄어들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만큼 건강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해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학교에서 건강학이라는 과목을 배운 적이 있는가?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본 건강 정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는가? 만약 건강이 아니라 돈이었다면 이렇게 공부도 하지 않고 남들이 막무가내로 던지는 정보만을 믿고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이든 금융이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매우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건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말 소중한 우리 몸인데 좀 이상하다. 병원은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다. 병원은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 아니다. 병원은 단어 그대로 병이 있는 집이란 뜻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공간일 뿐이다.
그러므로 병원만 자주 가면 건강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특히 사람의 몸은 복잡한 유기체로서 병에 걸리기 전에 여러 전조 증상을 보여준다. 20대 후반이 되면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경우가 잦아지고 만성 피로를 느끼기 시작한다. 30대가 되면 나이살이 찌면서 장이 예민해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시달린다. 이렇게 소화불량, 뱃살, 만성 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심각한 병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를 우리는 반건강 상태라고 부른다. 암, 당뇨, 고혈압, 치매 등 현대인들이 겪는 질병은 대부분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다. 암 역시 10억 개의 세포가 생겼을 때 진단할 수 있는데 10억 개의 세포가 생기려면 10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병을 미리 알아채려면 반건강 상태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 신호가 왔을 때 적절한 건강법을 사용하면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몸이기 때문이다. 몸은 기계가 아니라 자연이다.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고 몸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며 휴식을 통해 기운을 불어넣으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져서 건강한 조직과 장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반건강 상태를 다루지 않는다. 기술은 첨단이지만 근본 원인에 대한 개선 없이 증상 완화만 돕는 대증 치료에 머무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병원에서는 혈액 내 당 수치가 높으면 당뇨병을 조심하라고 한다. 당뇨병은 당을 조절하고 공급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단백질이 분비되지 않아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질병이다. 그런데 인슐린은 갑자기 분비량이 줄거나 멈추지 않는다. 천천히 분비량이 줄면서 혈당량이 높아진다. 이럴 때 현대의학은 단순히 높은 당 수치를 낮게 떨어뜨리는 치료에 집중한다. 콜레스테롤 약이나 혈압약도 마찬가지다. 이런 약들은 증세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보다는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기능만 수행한다. 우리는 너무 똑똑한 나머지 본능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건강하고 날씬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다. 그리고 건강해지는 방법은 과학이 아닌 자연의 이치에서 찾아야 한다. 지나치게 복잡한 과학과 의학, 영양학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 심지어 영양분이 가득하다 믿고 먹었던 음식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나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는 심각한 영양 불균형과 성인병을 초래한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너무 늦은 시기란 없다. 만병의 원인이 먹는 것에서 시작한다면 다시 먹는 것을 통해 나아질 수 있다. 이 책의 목적은 밥과 빵, 고기 위주의 식사로 심각한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인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있다. 특히 위, 간, 장의 소화기관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영양을 공급하고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해결책의 중심에는 과일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약과 병원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다. 스스로 식사 방법을 바꾸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질병의 원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자연의 순리를 이해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모두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법. 나는 왜 늘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붓는 걸까? 병은 몸속에서 생긴다. 약을 먹어도 왜 낫지 않을까? 우유는 항생제 섞인 독이다. 맛있는 햄버거와 치킨의 잔인한 비밀. 가공식품은 이미 죽은 음식이다. 염증으로 가득 찬 우리 몸. 야생 본능이 건강을 살린다. 마음의 병이 수명을 줄인다. 위 건강법. 소화가 잘 되면 효소가 살아난다. 몸의 3가지 리듬을 지켜라. 살아있는 몸에는 살아있는 효소가 필요하다. 물 따로 밥 따로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 십첩반상 부럽지 않은 단순한 식사법. 양배추 속 비타민 U로 위를 보호하라. 탄수화물 중독을 치료하는 과일의 힘. 과일 영양소의 결핍이 질병의 원인이다. 단백질 결핍증이 더 걸리기 어렵다. 간 건강법. 이렇게 먹으면 간세포도 재생된다. 나이 먹으면 살찌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간의 해독력을 상승시키는 자연 음식. 최고의 간 영양제 효소를 먹어라. 식후 과일은 독이고 식전 과일은 약이다. 제철 과일은 저렴한 보약이다. 세상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없다. 쌀 다이어트가 70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 간 건강은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장 건강법. 장내 독소 제거. 바나나 똥이 먼저다. 내 뱃속에 함께 사는 미지의 존재들.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이유. 유산균 요구르트 꼭 마셔야 할까? 나쁜 세균은 사람을 살찌게 한다. 식이섬유로 피를 맑게 한다. 껍질째 먹어야 잘 비워진다. 건강한 바나나 똥이 최종 목표다. 독소 음식을 먹었을 때 똑똑하게 대처하는 법. 식단 관리가 쉬워지는 마음속. 나도 모르게 먹는 습관 고치는 법. 성공을 만드는 낙관회로의 비밀. 호르몬을 알면 습관이 바뀐다. 내 안에 긍정 에너지를 채워라. 제3의 관점에서 나를 보기. 독소 가득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간의 입맛을 위해 너무나도 많은 동물이 고통스러운 생애를 살다 죽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한다. 동물의 사체보다 나무가 주는 열매를 먹을 때 우리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채식주의자가 되면 건강도 좋아지고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100% 채식은 아닐지라도 생채식의 비율을 늘리고 육식을 줄이는 것이 나와 우리 가족과 지구를 살리는 일이다. 동물성 단백질은 암과 질병의 원인이다. 과일과 야채를 통해서도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암에 걸리면 그로 인한 가족들의 심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로 직결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2015년 기준 21만 4,701명의 암 환자가 있다. 디저트에 불과했던 과일이 떳떳한 식사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이득이 발생할 것이다.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달라진다. 완전 소화.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